그녀와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그날 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늦가을, 홍대 근처의 어느 밀론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탱고 음악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고 그 음악 위로 섬세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이상하게 익숙했고 그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긴 웨이브 머리에 흰 피부, 선홍색 입술과 완벽한 이목구비,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몸매였습니다. 기막히게 잘 빠진 허리와 다리, 어떤 각도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실루엣. 너무 아름다워서 남자들이 오히려 지레 겁을 먹고 저 여잔 분명 애인이 있을 거야, 내가 가봤자 차이겠지 하고 그 누구도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클래식한 영화 속 여주인공 같았고 어쩌면 현실의 존재에서는 안 될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저는 이상하게 용기가 났습니다. 혹시 춤 한 곡 괜찮을까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첫 탱고를 췄고 그날 밤 저는 그녀의 탱고 닉네임이 스테이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름은 민서였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매주 같이 탱고를 췄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손도 잡고 어느새 입도 맞췄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서로를 깊이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말했습니다. 유진 오빠, 우리 집 도어락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나 자고 있을 때 몰래 들어와줘. 그리고 내 눈을 가리고 손도 묶어서 강제로 날 가져줘. 부탁이야. 나 이렇게 당해보고 싶어.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지만 민서는 진지했고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집에 조심스레 들어갔고 그녀는 자고 있는 척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연출된 관계를 맺었죠. 그런데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그녀의 유튜브 비공개 채널에 영상으로 남겨져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제 진심마저 연기처럼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서는 계속 저를 만날 때마다 성행위를 요구했습니다. 오빠, 오늘은 진짜 안 돼? 나 너무 힘들었어. 5분만이라도, 응? 처음엔 내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겠지 싶었고 민서가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생각에 그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1년 넘게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민서는 성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끔찍했습니다. 그 모든 성관계 장면은 전부 그녀의 유튜브 비공개 채널의 영상으로 저장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저와의 관계를 통해 수많은 동영상 자료를 축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자신을 자극적으로 편집해 유튜브에 올리는 게 취미였고 비공개 계정을 통해 일부 영상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공유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민서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빠, 오늘 내가 점심 해줄게. 함흥냉면 좋아하지? 그녀는 손수 만든 냉면을 내왔고 저는 배가 고팠던 터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열린 안방 문틈 사이로 저는 이상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붉은 바탕에 공산당 복장을 한 중년 남성의 사진. 민서야, 저 사진은 뭐야? 민서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우리 아버지야. 2년 전에 먼저 탈북하셨어. 나랑 엄마도 따라 나왔고 난 탈북자 전용으로 대학까지 다녔어.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이야기했습니다. 성형수술한 것도 국정원에서 하라고 했어. 혹시라도 북한 쪽에서 해코지 할까봐. 얼굴도 바꾸고 가슴도 수술하라고 하더라고. 그녀의 가슴이 평소에 이상하게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긴 했지만 그게 수술 때문이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녀는 제게 늘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민서는 밤 12시만 되면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잠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자고 있다던 시간에 우연히 그녀의 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던 집이 사실은 불이 켜져 있었고 조금 뒤 방에 불이 꺼지고 그녀가 화려한 의상을 입고 어딘가로 향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그녀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었고 손님으로 온 중소기업 사장들과 술을 마신 뒤 룸 안에서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웨이터에게 촬영하게 시킨 후 그 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이 이런 짓을 했어요. 이 영상이 퍼지지 않게 하려면 돈 좀 주셔야죠? 그녀는 그렇게 갈취한 돈으로 옷가게 3곳, 카페 2곳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밀론가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고 그녀의 닉네임 스테이시는 여전히 그곳에서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볼 수 없습니다. 아니,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를 사랑했던 그 시간들마저 이젠 연기처럼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처럼 그녀를 끝까지 믿었을까요? 아니면 더 일찍 등을 돌렸을까요?